충미, 좌오, 충미, 그 다음에 묘유, 그 다음에 진수, 그 다음에 좌오, 그 다음에 충미. 왼쪽으로 이제 쭉 붙은 것들이 비인살이 되는데, 보통 비인이 있으면 이제 작은 칼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억지로 애우려면은 그것도 부족할 거고, 12운성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 왕지가, 제왕지가 될 때, 이제 그 양인살이 붙는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이 양인이 책에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은, 이런 걸로 나와요. 이제 흉폭한 살처럼 나오고, 뭔가 큰 칼을 베거나 여러 가지 칼날을 휘두르는 형상대로 나오는데, 이 양인이 있으면 무조건 프로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 전문가. 양인은 무조건 프로다. 비인도 하여튼 프로인데 준프로다. 무조건 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양인은. 저 양인이 있으면 자신의 뜻을 땅에 실현할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의리진에, 병이오에, 그저 전부 오행적으로 같은 화기를 이루는 거면서 그 극왕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에 인수가 없어도 양인이 있으면 인수를 대용합니다. 양인은 인성을 대용한다. 인성 대용. 그래서 팔자에 인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참지? 왜? 양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프로라는 별로서 전문 자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 자격증. 양인이 있으면 전문 자격증자다. 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양인만큼의 그런 어떤 소용인자보다는 좀 비인은 못한데 전문 자격증의 사람이다. 그래서 인성도 없고 뭐 별 다른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뭔가 막 그래도 한 칼 하는 사람이다. 양인이 있는 건데 양인. 그래서 팔자 풀어놓고 제일 먼저 양인 딱 찾아가고 양인 딱 적어놔야 돼요. 거기다가 비인까지 쓰면 진짜 한 칼 한다. 딱 이래놓고 양인 비인 쓰면 뭔가 꺾이지 않는 기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갖췄는데 무슨 인수도 없고 팔자에 뭐 쓸만한 무기도 없고 인신사술도 없고 딱 이래 되면 양인이나 비인 저런 것들이 꼭 있단 말이지. 그래갖고 참는 것도 잘합니다. 여자들이 그런 게 있으면 좀 횡폭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 양인이 있으니까 참을 때는 끝까지 참는데 한번 폭발하면 감당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제가 집을 뛰쳐나오기도 하는데 이 양인 있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주다가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책에 안 나오는 건 뭐냐? 인성대용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자격증을 만들어주는 인자가 된다.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인이 있으면 뭔가 한 칼 할 수 있는 힘, 프로의 힘, 그 다음에 권력, 자격증 이런 것도 되는데 애탈픈 게 뭐냐? 피해 요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견급적 요소거든요. 그죠? 이 비겁의 요소들이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재성의 분탈작용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이게. 경이 유에, 신이 술에, 임이 자에, 개가 해에. 전부 오행적으로 비견급적 요소라서 이런 경우 보통 월에 있으면 처에 대하여 처의 악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재성을 분탈해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한 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혼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팔자들이 그렇고 아버지의 것을 재물을 받아도 결국은 깨먹는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결국 자수성가해서 어디 가서 안 두들겨 맞고 막 일어설 수 있는 강한 힘도 된다. 예. 양인이랑 인간은 예. 양인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원리를 몰라서 12운성을 못 돌려보니까. 자, 그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면, 예. 음간은 양인이 없다. 이 말은 그 자연의 논리를 잘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진짜로. 계속 몇 번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봐서는. 자, 보세요. 내가 타인맥이라고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병화가 인시가 되면 태가 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빛으로서 그 빛이 가장 강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오시가 되면 그 빛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 기상을 봐서 병이 오에 양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더 이상 그 기세를 펼칠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계속적 강조를 해가지고 한 게 뭐냐? 정은 열이라고 강조를 했죠. 정이 어디서부터 인묘에서는 세력이 없거든요. 빛은 이때 비차도 열은 요때부터 난단 말이죠. 요렇게 났다가 미시에 가장 덥다. 아시죠? 이거는 자연 지구광 해가지고 가장 더운 이유는 병화의 뜻이 요 뿌려진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정의 기운이 여기서 극대를 이룬단 말이죠.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게 정이 미에 양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열은 언제 사라진다? 축에 사라지고 빛은 술에 사라지고. 그 자연의 논리 그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논리가 그대로 맞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해볼까요? 이해가 가능하게. 맨날 이 해로 하니까. 자, 임으로 하면 자, 신에서 이 임수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자, 임은 뭐냐면 처음에 이 개가 노는 자리가 인묘진사옴이라고 하는 수증기처럼 하늘로 떠오르는 기운이 강한 자리인데, 신에 이르면 이 신에서는 삼양삼음이 돼요. 삼양삼음이 되면 이 개수가 음에 이르는데 이게 묶여서 다시 내려오는 방향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임수의 차가운 기운이 무엇을 향하여 가냐면 응축하고 응고하는 기운이 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운이 극대로 가장 춥게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자, 동짓달을 기준으로 이제 그 임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의 양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얼음이 얼거나 하는 그 기운은 언제서 일어나느냐면 이 동지에 이르러서야 실제로 설이 이 물의 기운이 개수가 응고돼서 다시 튀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극단에 이르면 얼음이 돼서 부풀어 오르는 게 이때 일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축에 이르러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완전히 이제 다시 부풀어 오르는 과정이 여기서는 음의 극단이 응축이고 여기서는 응축의 극을 지나서 다시 양기처럼 튀어 올라오는 게 요게 이제 다시 개는 부풀어서 다시 튀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축에 이르러서 여기서 다시 개가 양인이 되거든요. 개와 임은 완전 틀립니다. 임의 상태는 뭉쳐서 묵힌 상태고 개는 그 음기를 벗어나서 양기로 팍 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태. 이게 실제 얼음을 얼리는 단계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얼음. 그래서 축에 이르렀을 때 그걸 한다 했다니까 씨앗 같은 거 계속해서, 그죠? 손모시키기 위하여 끝없이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얼었다가 벌어지면서 깨트린단 말이에요. 얼었다가 깨트리고, 얼었다가 깨트리고. 이 과정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이 있으면, 팔자에 축이 있으면 소같이 한 일 또 하고, 한 일 또 하고, 반복적인 비즈니스를 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에 이르러서는 그게 이제 발산이 되면서 팍 깨져서 이제 진짜 밀고 올라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 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보면 다 그런 논리 속에서 시간차로 음양이 움직이면서 지상에 실현되는 모습과 하늘에 뿌린 뜻이
약간 시간 차이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맞춰도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뭐 벌어지는 현상은. 근데 음은 음이라서 평소에는 그 특징을 잘 안 드러내다가 극단에 갔을 때의 양인을 꺼내는 모습을 보면 아, 저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할 때 남보다 착하고 왜 양인을 인수 대용으로 쓰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양인도 인수 없으면 쉐레 막 칼을 휘두르는 게 그 힘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도 프로의 별로 보세요. 양인이 붙었다 하면 그 사람은 프로다.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전문 기술로 많이 씁니다. 이게 전문 기술인 중에서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움직인다든지 전문 자격증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활동의 수단으로 삼는다. 뭐 인성으로 뭐 자격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좀 이해가 안 돼도 뒤에 공부하다 보면 제 설명인 게 뭔지 이해하실 겁니다. 예, 요 비인. 비인이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다 쓴단 말이에요. 그 팔자 인수가 이런 게 바로 프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 힘이라는 거죠. 그 팔자에 왜 인수가 없는데 자격증을 땄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찰나지망은 아까 했죠? 술해가 갖추거나, 그 다음에, 진사가 있으면 그 찰나지망을 갖추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요소들 보시면 되고 요거 때문에 사실은 그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그 귀삼합에서 이 술해사 그 다음에 진사오는 귀신삼합으로서의 그 역할이 좀 많이 떨어진다 보죠. 그 찰나지망의 그 어떤 역할에 의해서 이게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원칙은. 다만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을 살리는 활인구명의 그 활인구명의 업은 하더라. 그래서 의학, 종교, 철학 분야에서 많이 하고 세속적으로 쓸 때는 목욕탕, 찜질방 전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데 이제 그 직업을 구성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애울 것도 없잖아요. 딱 넉자인데 그 한 가지 조금 추가할 게 있으면 뭐냐면 이제 술련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술련이 왔으면 팔자에 해가 있으면 해의 활동을 조금 그 제한시킨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어떤 책에는 이제 그렇게도 나왔거든요. 좋은 곳이 모여서 오히려 방해가 되어 그 기능들을 여러 가지로 마비시킨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해나 진사는 둘이 모일 때 이제 그러한 역이 이제 좋은 기능이 아니라 조금 나쁜 기능으로 좀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원래 좋은 별들인데 그것들이 모여서 오히려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진사. 조금 더 세속적인 부분은 맞아요. 술에는 진짜 조금 더 도인 쪽에 가깝고 이 어두운 공간이니까 진사는 조금 밝은 공간,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 공간에서 많이 논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해야 될 건 없고 이제 귀문관살 이런 건 한 번씩 해놨다가 뒤에 이제 그 정신질환을 가져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유 항상 헷갈리는 게 원진사라고 똑같거든요. 자유, 추고, 인미,
묘신, 진해, 사술. 이게 규문관살인데, 이게, 요거나, 요게 규문관살이면, 요거, 원진살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이제 원진을 요래도 쓰던데, 원진살하고 똑같이 쓰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항상 요게 헷갈리는 게, 자미하고, 추고, 그 다음에 인유, 그 다음에 신묘, 묘신, 진해, 사술.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걸 또 보면 아는데, 저도 막 귀문인지 원진인지 가끔씩 잘 헷갈리는데, 결국 틀린 게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하고, 이제 바뀌어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이거 보면 감각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원진살만 익혀놔도, 이게 그건지, 둘 다 뭐냐면은 그 꼴을 바꾸게 만들어서 조금 정신적 왜곡을 가져오거나, 이제 책에 보면 뭐 정신병자다 이런 식으로도 좀 적어놓긴 했는데, 요 정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보다 보면 잘 익혀집니다.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전부 인묘지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영적예. 연지를 기준으로. 글쎄,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그 두 글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봐요, 무조건. 예. 원래 연월에 있으면, 연월에 원진이 있거나 아니면 상충이 있으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자수성가에 나와서 일을 했다 하는데, 그 꼴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연의 요소를 잘 안 가지는 모양이 되고, 실제 이 원진살이 있으면 있잖아요. 진짜 이게 원진살이 있어서 부부관계 안 좋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 효과가 크대요, 보기보다. 저희 부친이 이제 무슨 띠였냐면 용띠였고, 모친이 돼지띠거든요. 그런데 수명을 빨리 딱 끝내보더라고요. 상당히 유정한 세월로 갔는데, 딱 끊어지던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궁합입니다. 이렇게 요 띠가 맞춰지면.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용띠고 장모가 돼지띠거든. 다 피안에 동갑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틈만 나면 으르렁인 거라요. 그러니까 서로 꼬나본다는 뜻도 되거든요. 끝까지 서로를 꼬나보면서 저게 죽나 내가 죽나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바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요거는 인연이 잘 끊어지는 예 중에 하나로 내가 관찰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궁합 따져보니까 안 좋더라니까요. 근데 조금 감소시키는 건 뭐냐, 신살적으로 따져서 지가 상위 그룹에 있잖아요. 신자진에서 볼 때 미가 천살이고, 그럼 요게 남자가 될 경우에는 조금 덜하다는 거죠. 인호술에서 요게 축이 천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호술의 상위 그룹이 되므로 요때는 남편이 축에 이르면 조금 덜하고 그런 효과가, 거꾸로 뒤집어지면 그 원진의 해가 상당히 크고, 인호술 사유축, 그러니까 유가 이제 상위 그룹이죠. 그 다음에 해묘미 신자진이니까 묘가 상위 그룹, 그 다음에 신자진 해묘미, 그러니까 해묘미가 상위 그룹, 그 다음에 사유축 인호술 같으면은 요가 상위 그룹. 저번에 우리 했던 건 뭔 말인지 알지? 상위 그룹. 네. 요게 이제 남자가 상위 그룹으로 갈 때는 조금 덜하고, 거꾸로 뒤집히면 이혼율이라든지 서로 부부관계가 이게 빨리 절단이 되는 게 상당히 이 효과가 이게 강합니다. 해보니까 띠만 갖고 했을 때도 원진에 해당이 되면. 귀문도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요 귀문은 요것만 좀 틀린데, 요 특징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이제 기본적인 신살이나 우리가 갖춰야 될 도구는 다 익혔는데, 이걸 이제 반복해서 습관화시키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응용해 쓸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